안녕하십니까, 솔루션 연구소입니다. 자, 수능이 끝났습니다. 잘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좀 아쉬운 결과를 받으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자, 수능 최저가 됐든 정시가 됐든 수능이 끝났으니까 정시 이제 입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붙으면 어디 갈래? 어우, 오랜만에 들어보는 네이밍 아닙니까? 두 학교. 실은 저도 학부형이기 때문에 이런 비슷하게 있는 학교들을 가지고 어디 가면 좋을까라고 열심히 고민을 합니다. 비교라고 하는 자체가 우위를 점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분명히 같은 점수대라면 고민할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해서 한번 두 학교를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처음 비교를 하는 학교인데, 국민대하고 서울과학기술대, 뭐 동서남북으로 따지면 같은 방향에 있는 학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학교 전경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 두 학교는 그동안 저희가 영상을 찍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야, 잽이 돼? 이 얘기가 아니고, 이 두 학교가 입결을 산출하는 방식이 매우 달랐어요. 그러니까 같은 잣대로 놓고 이 두 학교를 비교하기 좀 불편했죠. 그런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2022학년도부터는 국민대가 풀 체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가형 학교를 거듭나면서 아마 이 두 학교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가볍게 좀 나누어 봤습니다. 자, 모집 인원부터 좀 살펴보면 국민대 먼저입니다. 자, 2022랑 올해가 2023입니다. 그래서 한 36.6, 36.5 거의 바뀐 게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대학 입시 전형이 체인지가 많이 됐던 해가 21에서 22로 넘어오는 찬스였고, 한 번 바꿨으니까 내년에 또 바꾸진 않죠. 그래서 약간만 살짝만 손보는 선에서 바뀐 학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는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오늘 입결은 요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고, 과기대 경우는 국민대에 비해서 인원이 조금 적죠. 한 2,400명 가까이 정도 됩니다. 두 학교 작년 거를 비교를 하자면 3,300명, 2,400명 정도 되고 1,200명과 900명 정도로 요 정도 차이가 나옵니다. 퍼센트는 비슷합니다만 인원은 국민대가 좀 더 많죠. 문과 같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시 인원은 비율은 비슷하지만 국민대가 조금 많고, 두 학기 모두 30 몇 %라고 방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 보시죠. 이게 정시가 확대됐습니다 라고 하는 메인이 어디냐면 16개 학교를 콕 찍어서 니네 40% 맞춰, 이런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학교들은 굳이 40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만 다 늘리기 때문에 여기서도 살짝 늘리는 맛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2학년도에 풀체인지가 됐기 때문에 2021이나 2020학년도 자료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 맞다이로 놓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 2022 그리고 올해 이제 수능이 끝나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2년치 정도가 쌓이면 이제 어느 정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수능 전형 비교입니다. 수능 전형, 정시 전형이라고 하면 딱히 뭔가 차이점을 발견하기도 좀 어렵죠. 그나마 국민대 같은 경우는 21학년도까지 나형으로 공대를 진학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국민대가 2021에서는 가나형에서 다 했다가 풀체인지를 하면서 22부터는 똑같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100분위를 한번 살펴볼 텐데, 과기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대, 공릉동에 있는데 과기대면 기술대학교다라고 얼핏 와 닿을 수 있지만 문과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건축학부, 인문계 따로 뽑기도 하고 영문과 행정, 그 다음에 문과스러운 문예창작도 있기는 한데, 자, 여기 보시면 80% 후반에서 90%까지 넘나들던 백분위가 70대까지 떨어진 학과들도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대부분 정시 입결에 떨어졌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과기대 기준으로 인문계 학과들이 최근 3년치의 데이터를 봤을 때 전부 작년에 하락했다. 요게 이제 결론이죠. 이과로 가면 좀 다릅니다. 이과는 떨어진 게 3개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는 올랐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과 쪽으로 좀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시에서 입결이 오른 학교들이 있다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국민대로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국민대도 마찬가지죠. 딱 하나, 정치학과 빼놓고. 문과 같은 경우는 22학년도에 전부 다 떨어졌고, 이과로 넘어가면 떨어진 과들이 좀 많죠. 하나,
여기 전자공학은 올랐고, 그 다음에 기계과나 인공지능 학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과가 좀 개편이 되면서 최근 입결이 없기 때문에 비교가 어렵습니다만 떨어진 학과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학교를 비슷한 과로 묶어보면 좀 다른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자, 쭉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 과기대는 파란색이고 국민대는 주황색입니다. 그러니까 주황색이 위에 있으면 국민대 입결이 높았다는 얘기고 파란색이 위에 있으면 과기대 입결이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문예창작, 영문과, 국민대, 행정학과, 경영학과, 건축학과. 제일 마지막에 2020이니까 끝부분을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컴공이나 소프트 요렇게까지 정리를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빨간 게 좀 위에 있는 게 보이시죠? 실은 한 2년 전까만 해도 같은 급이 아니다, 같은 전형이 아니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으나 22학년 때 같은 기조로 높다 보니까 의외로 국민대에서 선방하는 과들이 생깁니다. 물론 모든 과를 비교하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냐? 학교별로 비슷한 과긴 하지만 과 이름이 조금씩 달라서 이걸 같은 과로 놔도 되나? 라고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개수를 좀 줄이더라도 최대한 이름이 비슷한 학과 위주로 샘플을 좀 가져왔고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국민대 교체하자는 얘기를 방금 했는데 2020년도 똑같다. 100분위 차이는 확실히 좀 줄어들고 괜찮아졌습니다. 인문은 국민이 이과는 비슷한데 중복학과가 적음으로 인해서 참고만 한다는 얘기인데 자 이런 얘기죠. 예전엔 기준이 달랐다고는 하지만 같아졌습니다. 같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점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데이터가 하나뿐인 거죠. 2022학년도 데이터만 가지고 더 낫다, 더 나쁘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내년까지 해서 한 3년치 정도가 데이터가 쌓인다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학교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서로 비교를 하기 위해 조금 더 객관적인 데이터가 쌓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두 학교 최근에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는 영상 준비해 봤고 수능 성적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선택한 학교에 합격해서 캠퍼스 생활 잘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